네, 여러분 분자의 극성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3단원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분자의 구조를 다루었습니다. 루이스 구조식으로 평면으로 나타내기도 했었고 전자쌍 반발 이론으로 입체에서 분자의 구조를 예상도 해봤죠. 실제로 분자 모형도 만들어 보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 시간에는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성이라는 건 뭐냐? 극성이라는 거 선생님 여기 먼저 띄워놨는데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를 극성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극성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죠. 우리 예전에 결합의 극성, 여기서 생략된 거는 이제 공유결합인데 공유결합의 극성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분자의 극성 들어가 볼게요. 자, 결합의 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결합이 있을 때 극성 공유결합이 있었고요. 자, 여러분 필기할게요. 극성 공유결합이 있었고 반대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었죠. 자, 극성 공유결합은 우리가 여기 앞에서 극성을 예시로 들었듯이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공유결합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수소와 플루오린 사이의 결합을 얘기할 때요. 이때 수소와 플루오린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 맞아요. 플루오린 쪽으로. 왜요? 전기음 성도가 크다고 했죠? 전기음 성도가 큰 플루오린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치게 되면 플루오린 쪽이 부분적인 음전하, 수소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하가 한쪽으로 음전하는 플루오린 쪽으로 양전하는 수소 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극성이라는 거고요. 이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반대로 무극성 공유결합은 어떤 경우죠? 이렇게 같은 종류의 원소끼리 결합을 했을 때 이때는 공유전자쌍이 어떻게 치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극성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화살표 표시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쌍극자 모멘트 표시했던 거 기억나죠? 그때 우리 약속하기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쪽을 향해서 화살표를 표시해주고 양전하를 띠는 곳에 이렇게 십자 표시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극성, 무극성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오늘은 분자의 극성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분자라는 건 이러한 결합 여러 개가 있는 게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게 분자죠. 따라서 분자의 극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극성 분자 같이 볼 건데요. 무극성 분자는 분자를 통틀어 봤을 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무극성이니까 얼마일까? 0이죠, 0.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고요. 분자가 무극성이라는 말은 분자 내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때다. 자, 다시 전하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극성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결합일 때도 극성 공유결합이었고 분자를 통틀어도 극성 분자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 하는 무극성 분자는요. 분자 내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또는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고르게 대칭적으로 분포해서 전체적으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를 무극성 분자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요. 자, 여기 여러분 밑줄 치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앞에서 했던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있었는데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들의 벡터 합이다.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분자라고 하면 여러 개의 결합이 있을 텐데 그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 합이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냥 합은 아니고 벡터 합이 들어갔으니까 방향까지 고려되어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벡터합의 예시를 보면 어떤 이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두 개의 방향까지 고려해서 합치면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그릴 수 있지. 반면에 같은 크기인데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예요. 완전히 방향이 이렇게 180도로 반대다. 그러면 이 방향까지 고려해서 이 화살표 쌍극자 모멘트를 합치면 얼마다? 이러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냥 합은 아니고 방향까지 고려한 벡터 합이다 라는 것을 유의하면서 볼게요. 자, 그러면 무극성 분자들 예시가 4개가 있습니다. 한번 벡터 합을 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는요. 분자가 2개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결합은 하나밖에 없는 경우지. 따라서 이 공유결합 자체가 무극성 공유결합이어야 하는 거죠. 이 결합 자체가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이 분자가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지. 이때 무극성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자, 쌍극자 모멘트 0인 분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구성 원자가 3개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 결합의 수가 2가지 이상이죠. 자, 먼저 CO2 보겠습니다. CO2는요. 탄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결합 하나가 있고 또 이쪽에도 탄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결합이 있어요. 각 결합에 대해서 쌍극자 모멘트 나타내면 탄소의 전기음성도가 2.59,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3.5니까 화살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화살표 나타낼 수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분자의 전체적인 쌍극자 모멘트는 얼마다? 예, 요거 2개 상쇄된다는 거지.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BCl3입니다. 중간에 분소가 있고요. 각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면 이렇게 화살표 그려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여기 가운데 어떤 물체가 있고 이 120도 각도로, 각도들은 전부 120도인데 120도 각도로 이 물체의 고무줄을 매달아서 당긴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당기고 있어.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물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왜? 알짜 힘이 0이란 소리예요. 따라서 이 3개의 쌍극자 모멘트 벡터 합은 역시 0입니다. 자, 굳이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면 2개의 쌍극자 모멘트 먼저 합치면 평형사변형법으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게 되는데 이 2개 합친 게 먼저 이거야. 그 다음에 얘랑도 합쳐야 되죠. 근데 이 쌍극자 모멘트랑 이 쌍극자 모멘트랑 정확히 180도고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결국 상쇄되죠.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 0이라는 소리.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 다음 CH4입니다. CH4도 이렇게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자,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이 전부 다 합치면 쌍극자 모멘트 0이다. 자, 지금 그럼 이번에도 2개씩 해볼게요. 이 두 쌍극자 모멘트를 평형사변형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그릴 수 있거든요. 요거 2개 합치면. 자, 그 다음으로 남은 2개의 쌍극자 모멘트 합치면요. 이렇게 그려져요. 자, 2개씩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4개의 쌍극자 모멘트 중에서 2개씩 먼저 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합친 2개의 쌍극자 모멘트는 정확히 방향이 180도예요. 정확히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상쇄가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0이다. 그래서 지금 제시된 4개의 분자는 무극성 분자구나. 이렇게 일단 분자를 봤을 때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무극성 분자들을 봤고요. 자, 다음으로 극성 분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극성 분자는 말 그대로 극성을 띠고 있어요. 즉 전하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분자란 말이야.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플루오린 쪽으로 쏠려 있고요. 산소 쪽으로 쏠려 있고요. 질소 쪽으로 쏠려 있고
염소 쪽으로 쏠려 있는 분자들이다. 이런 분자들이 뭐다? 아, 극성 분자다. 자, 벡터로 한번 볼게요. 자,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합 하나 있는 거지. 이 결합이 무슨 결합이다? 아, 극성 공유 결합이다. 하나 가지고 있는 이 공유 결합이 극성 공유 결합이니까 분자도 전체적으로 극성을 띠게 되는 거죠. 노란색 화살표는 분자의 극성을 쌍극자 모멘트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분자 통으로 이 부분, 플루오린 쪽은 부분적인 음전하, 수소 쪽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이렇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표시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물 분자입니다. 대표적인 극성 분자죠. 물이라는 게 극성을 띠고 있어서 가지는 다양한 성질들도 있죠. 대표적인 극성 분자인데, 자, 이 경우도 한번 볼게요. 수소와 산소 사이에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표시할 수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두 개를 합치면 맞아.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합쳐서 표시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이렇게 힘을 가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양쪽에서 힘을 가해. 어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아, 이 산소 원자 쪽이 부분적인 음전하, 수소 쪽이 여기 아래쪽이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산소의 부분적인 음전하가 좀 더 크니까 여기에 2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다음에 암모니아 보겠습니다. 암모니아도 물하고 비슷하죠. 자, 이렇게 각 결합에 대한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요. 암모니아의 구조가 삼각뿔인 거 알고 있죠? 삼각뿔의 각 옆 모서리가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다. 그러면 분자 전체적으로는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겠어요? 아,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질소가 부분적인 음전하, 산소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전하가, 음전하가 특히 질소 쪽에 쏠려 있다. 산소 쪽에 쏠려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CH3Cl 볼게요. 이번에도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아까 메테인일 때는 여기가 수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그려지면서 상쇄가 됐었는데 지금은 염소죠. 염소가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때 탄소에서 염소 쪽으로 전자쌍이 쏠린단 말이야. 그럼 어때요? 분자 통으로 봤을 때 아, 여기 말단에 있는 수소로부터 전자가 조금씩 다 염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염소를 향해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염소 쪽이 부분적인 음전하, 나머지 수소의 말단이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있는 극성 분자다 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우리가 무극성 분자 봤고요. 우리가 뒤에서 극성 분자 보았습니다. 이렇게 각 결합의 벡터 합을 통해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선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할 건데 첫 번째는 전기적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용해성, 그다음 끓는 점과 이제 녹는 점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건데, 자, 먼저 전기적 성질부터 볼게요. 이쪽이 극성 분자죠. 극성 분자는 뭐라고 했어? 아, 전하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자가 있을 때 한쪽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한쪽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되면 이게 극성 분자야. 그래서 그림에 이거 하나하나 극성 분자를 지금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극성 분자가 있을 때 전기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사이에 이 극성 분자를 놨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기체를 여기 사이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이 극성 분자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양전하를 띠는 곳은 마이너스 극 쪽을 향하고 음전하를 띠는 곳은 플러스 극을 향하는 거죠. 아, 지금 보면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했음을 알 수 있다.
극성 분자는 전기장 안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한다라는 거. 반면에요, 무극성 분자는 어때요? 애당초 부분 음전화, 부분 양전화로 표시할 게 없습니다. 뭐 H2, F2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전기장에 놓아도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전체의 영향, 요거 중요한데요. 대전체는 물리 시간에 언급을 많이 할 텐데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유리막대랑 헝겊이랑 막 문지르면 정전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는데요. 흘러내리는 액체 줄기, 무슨 액체? 극성 액체 줄기인 거. 예를 들어 물 같은 거, 물이 극성이라고 했죠. 물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이 물이 어떻게 되냐? 대전체에 끌려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전체가 띠는 전하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전체에 끌려간다. 자, 지금 그림은 없지만 상상을 해볼게요. 이러한 액체가 있어요. 극성 분자인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또로로 또로로 액체 줄기로 흘려보낼 때 이 물 줄기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댔어. 그런데 이 대전체는 음전하를 띌 때도 있고 또는 양전하를 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음전하를 띠게 되면 어떻게 된다? 끌려온다. 왜요? 여기에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끌려오는 거예요. 반대로 양전하를 띈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된다. 이번엔 어떻게 된다? 네, 또 끌려온다. 왜? 극성 분자니까 부분적인 음전하를 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끌려온다는 거지. 그래서 극성 분자는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에 관계없이 결론 무조건 끌려온다. 이게 극성 분자의 특징이다라는 거고요. 관련 문제 뒤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반면에 무극성 분자는 어때요? 그대로 그냥 흘러내린다. 즉 대전체에 반응 안 한다라는 얘기죠. 전하의 분리가 없으니까 전기를 띤 물체에 반응하지 않는 거 당연하겠다, 그치? 자, 이렇게 전기적 성질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용해성입니다. 이 극성 분자는 자,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전하를 띠는 입자이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이나 또는 비슷한 극성 분자끼리 잘 섞여요. 그러니까 양전하, 음전하를 띠니까 또 다른 양전하, 음전하를 띠는 물질하고 서로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잘 용해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끼리 잘 섞여요. 다시 얘기하면 극성과 무극성은 잘 안 섞입니다. 왜 그럴까? 극성은 극성끼리 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이게 전기장이 아니라면 막 자유롭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음전하를 띤 부분이랑 다른 분자의 양전하를 띤 부분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음전하를 띤 부분이랑 양전하를 띤 부분 이게 다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서로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그래서 극성 물질과 무극성을 섞으면요. 극성들끼리 달라붙어요. 이들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있기 때문에 무극성은 아주 약하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 극성에 비해서는 정전기적 인력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얘네들은 극성 분자들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 극성 물질들끼리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성과 무극성은 섞이지가 못하는 거지. 극성들끼리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끓는 점과 녹는 점입니다.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극성이 클수록 극성이 크다는 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다라는 얘기고요. 인력이 클수록 분자와 분자 사이를 끊어내는 게 끓고 녹는 건데 끊어내기가 힘든 거지. 따라서 극성이 클수록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